138페이지죠. 138 개성이에요? 네, 133페이지. 다른 이의 소유물과 눈 등의 감각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는 것은 옳지 못하다. 본래 뜻하는 바와 달리 눈 등의 감각을 왜곡하여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다른 이의 소유물과 눈 등의 감각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쪽이죠. 여기에 왜 그러면 지금 지금 우리 몸에 있는 이 눈을 다른 이의 소유물이라고 했을까? 그걸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요 개송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다른 이의 소유물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마치 이게 지금 우리가 자타를 구분하는 내 눈, 남의 눈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눈, 귀, 코, 입 이렇게 그 감각기관이 존재하는 것은 그 감각기관에 지금 우리가 눈이 있다라는 것은 그 바깥의 대상인 물질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눈을 끔뻑끔뻑 뜨고 있는데 빛이라는 게 이 세상에 하나도 싹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눈을 아무리 깜빡깜빡 뜨고 까맣고 해도 대상이 하나도 안 보이죠. 대상이 하나도 안 보이면 대상이 하나도 안 보이는 눈은 실제 필요한 것이냐면 필요치 않아요. 이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더라도 감각이 튀는 것은 그 외부의 대상을 받아들이기 위한 감각기관이지 감각기관 이게 있다가 보니까 바깥이 보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바깥에 빛이 있음으로 눈이 존재한 거예요. 빛이 없으면 눈은 존재치 않아요. 이건 생물학적으로도 맞아요. 빛이 없는 눈은 없겠죠, 그죠? 네. 만약에 우리가 설사 동물이 눈이라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손 치더라도 저 빛이 안 들어오는 해적 깊은 곳에 살거나 동굴 깊숙한 데 사는 생명체는 눈이 태화돼서 없어요. 태화돼서 보이지 않죠, 그죠? 못 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본다 그러면 바깥의 대상에 따라서 감각기관이 형성되어졌죠. 그와 같이 지금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은 내가 존재하니까 바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의 모든 것의 존재에 의해서 내가 존재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살다 보니까 전부 다 내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있으니까 바깥이 있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있으니까 다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뒤집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바로 보면 바깥의 존재가 나를 존재케 한 거예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존재들이 또 뭐 공기, 물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존재되어지는 거죠, 그죠? 따라서 내가 지금 내 감각기관을 통해서 바깥에 보고 있는 모든 대상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모든 대상들이
그것이 곧 나의 한 반영체.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보고 있다. 보고 있는데 그 보고 있어 내가 그걸 느낀다. 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그 사람에게 보낸 빛의 반사체일 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비친 빛의 반사체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본 것이란 말이죠. 따라서 요 얘기를 갖다 종합을 해보면 바깥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는데 내가 지금 이 감각기관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내 몸뚱아리나 이런 것을 나를 위해서만 쓴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요걸 이제 총체적으로 우리가 감각기관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니 그런데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인연에 의해서 태어나져서 지금 이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외부의 모든 존재들과 연결지어지고 연결지어진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내 삶이 창조되어졌으니까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중요한 것이지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중요한 것이지 내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서 내 욕심만 부려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치상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고집하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 속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전부 다 내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자세히 놓고 보면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 때문에 내 몸을 받아 태어났다. 그 부모에 대해서 내가 은혜를 갚는 방법이 수행이에요. 은혜를 갚는 방법이 수행이고 내가 자연 조건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고 자연 조건에 의해서 내가 유지되고 있다. 그런 자연 조건에 무기물이라도 그네들의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게끔 내가 도와주는 것이 내 행복이고. 근데 우리는 그와 거의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내 눈인 것 같지만도 바깥의 인연에 의해서 생긴 것이에요. 내 귀인 것 같지만도 바깥의 인연에 의해서 생긴 것들이에요. 뚫린 것이에요. 내 코인 것 같지만도 바깥의 인연을 향해서 내가 늘어놓은 통로일 뿐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전부 다 내 이익을 위해서만 챙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행복이 오겠는가. 그래서 다른 대상자들이 전부 다 불행해지게끔 내 욕심 때문에 불행해지게끔 한다 그러면 내게 무슨 이익이 오겠는가.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이의 소유물이라고 했어요. 이게 다른 이의 소유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거 번역이 다른 것들, 그러니까 외부 조건에 의해서 생긴 인연들인데, 생긴 것들인데, 이것을 갖다가 외부 조건을 위해서 써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장사하는 논리도 그렇잖아요? 장사도. 내가 물건을 사가는 대상자가 없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돈을 벌리요? 근데 사람들이 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내 돈 버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돈 벌었지 뭐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대부분이 그냥 돈 벌고 그렇게 입을 싹 닦아버리기 때문에 아주 박복해져버려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못 살게 됐어요. 그래서 서양 같은 데는 이 백화점 같은 것이 이 우리나라 백화점은 나는 암처럼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 정신 하나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거든. 왜 그러냐면 서양 같은 경우는 백화점을 갖다 전에 영국이나 이런 데서 백화점 할 때 그 세일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요. 우리는 세일 그러면 그냥 아무나 그냥 다운 시켜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그냥 물건을 더 팔아먹는 저가로 조금 팔아먹는 이런 형식이고 그것도 좀 더 사기를 쳐서 몇 가지 물건만 싸게 해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팔아먹는 손님 유인책으로 쓰잖아요. 근데 초기에 이 세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그 백화점을 이용해준 사람에게 물건의 원가 이하로 낮추어서 그 사람들에게만 봉사해준 거야. 고맙다고. 우리나라는 세일이 완전히 그런 본 뜻은 완전히 어디 가버리고 완전히 바가지 그냥 장사한 수단으로만 써버리니까 그게 백화점에 대한 신뢰감. 세일을 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물건을 여태까지 그 백화점에서 물건 쭉 산 거 고 회원이 가서 세일을 갖다 받는 것보다는 그냥 아무나 몰려가서 산 거 아니에요. 그게 사은이 아니에요. 사은 세일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여러분이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유인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장사수단이 잘된 장사수단인 것 같지만도 결국은 신뢰감을 떨어뜨려서 얼마 못 가서 주지 않는 그런 백화점이 될 거란 말이에요. 뭐 돈 많고 그러니까 막 버티고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는 분명히 이 장사를 하는 것은 그 장사꾼 지 혼자 장사되는 게 아니거든. 절대적으로 이건 살아오는 사람에 관한 문제가.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장사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 대다수가 장사하는데 나는 여러분이 장사 좀 할까요? 나 장사를 합니다 하고 물으러 올 때 내가 난감한 게 있어. 왜 난감한 게 있느냐? 내가 요즘 궁색해가지고 집안이 좀 어렵으니까 장사하는데 그거 절대 장사 안 돼. 그냥 안 되게 돼 있어. 그냥 하지 마. 그렇게 내 공개석상에서 얘기할게.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 살아오는 사람은 본인보다 더 영리해. 이익 될 게 아닌데 그거 가서 뭐로 살아. 그렇게 하면 장사 안 돼. 장사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무슨 장사나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아무 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물건값 하나, 좋은 물건, 어떤 거라도 하나 제공해서 이익을 주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본인이 이 장사를 하면서 그 살아온 사람, 그게 손님한테 무슨 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요. 그 이익이 크면 클수록 장사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냥 나한테 물어볼 필요 하나도 없다. 사주 봐가지고 운 볼 필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장사할 때도 원리가 내가 무슨 이익을 여러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집 바글바글 해. 차라리 바글바글 해. 내가 좀 먹고 살기 힘들고 노는이 심심하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것은 장사 안 하는 게 훨씬 좋아. 그 돈 가지고 차라리 그냥 적선이라 하시오. 남에게 이익 줄게, 우리가 어디 절에 주지를 맡으러 간다. 내가 가서 거기에 소속된 신도들에게 또 그 지역 주민들에게 내가 무슨 그네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된 일을 갖다 내가 해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게 있으면 하면 그 사람은 성공을 해요. 그 절도 성공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절을 하나 해가지고 신도를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자기 명예가 높아지고 뭐 또 그 절 또 발판을 해서 다음 또 큰 절에 가고 뭐 돈을 또 얼마를 더 모으고 뭐 이런 쪽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거기 오는 신도들도 피해자고 그 지역도 그 절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될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절이 거기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거기에 사는 것은 지 잘 살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면서 누구의 그 주변의 모든 생명들에게 내가 무엇을 조금씩이라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 살 자격이 있고 또 거기에 살면서 실제 수행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면서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 자신 씀씀이부터, 내 자신부터 그래. 내 자신부터 내가 지금 살면서 이 내 감각기관은 이 우리가 전부 다 쓰는 것이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맛보고 전부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감각기관에서 내가 어떻게 잘 쓸 것인가. 맨날 보는 것이 내 이익을 위해서만 본다든지, 맨날 듣는 것이 내 이익을 위해서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듣는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감각기관을 써버린다 그러면 그건 아주 남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되고 고통만 불러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이의 소유물, 그러니까 눈 등의 감각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는 것은 옳지 못하다. 본래 뜻하는 바와 달리 눈 등의 감각을 왜곡하여 사용해서 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 그래서 이제 본래 눈이 있고 감각기관이 있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내 잘 먹고 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내 이기심으로 내 욕심 부리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다수로 살다 간 사람들이 뭘 잘 살았는지를 한번,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수억만의 사람들이 살아갔지만도 그렇게 산 사람 치고 제대로 산 사람, 남에게 욕 안 먹고 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패러다임이 여러분 확실히 바뀌지 않고서는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살고 나서도 아무런 좋은 결과가 올 수 없는 모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유정은 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나의 몸에 보이는 무엇이나 내 몸과 또 내 몸을 떼어서라도 이웃을 위하여 유익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태도의 핵심은 내가 아니고 내와 내 옆에 애정으로 붙어있는 가까운 몇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태도에 모든 중생들이 항상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된다. 모든 중생들이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된다. 나의 몸에 보이는 무엇이나 내 몸과 또 내 몸을 떼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대상, 또 듣고 있는 그 소리, 이런 등등의 모든 대상에 내가 캐치할 수 있는 부분 내 모든 대상들, 생명의 대상들은 내가 어떤 것을 행하더라도 그 대상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라야 된다. 그러니까 설사 내 몸의 일부를 띄서라도 그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면, 그 중생이 행복하다 그러면 그렇게 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 이런 생각하면 돼요. 누가 이제 중국에 가서 신장 이식을 받았다, 간 이식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줄놈이 없어. 전부 다 서로 각자 살라 그러니까 줄놈이 있겠어. 그러면 그쪽에 중국에 가서도 돈 있는 놈들이 팔겠어요? 전부 다 이제 자칫 잘못하면 교도소의 사행수, 그래가지고 교도관이 그 교도소 안에서 어떻게 설정해가지고 그 사행시키면서 다 뛰다 자유하고 상관없이 팔아먹어버린다든지. 그러면 잘못하면 미국 같은 데서는 60년대 그런 일이 60년대 70년대 그런 일이 많았대. 교도소 안에 거기에 사행수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갖다 전부 다 또 병으로 죽었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슬쩍슬쩍 그냥 일부러 죽게 만들어 놓고 간이고 신장이고 다 띠다 소장이 수도 없이 팔아먹은 것도 많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 콩팥을 팔아먹고 간을 팔아먹는 사람이 지금 이제 중국하고 나하고 여기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도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도 실제로 그 사람은 어쨌든 간에 죽음이거나 자기 장기를 팔아서 그러니까 내가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팔아준다 준다 이 얘기 아니거든. 그러면 한 사람을 죽음에 몰고 가고 내가 또 살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 반대로 생각해서 한 중생이라도 참 얼마나 그 사람들이 돈 몇 푼 받으라고 그랬구나 이 생각이 있다 그러면 못하지. 내가 죽어도 그럼 뭐 내가 오히려 죽어서 띠 주더라도 그럼 못하지. 참 어려운 거야. 우리는 대체적으로 돈, 시간, 내 몸, 내 노력 이런 것들을 다른 중생들을 위해서 이익되게 써주는 경우가 거의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다 그놔두고 여러분이 지금 24시간 쓰는 가운데 8시간 잠자는 거야 여러분 욕망에 자는 거 아니에요? 밥 먹는 거 여러분 거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밥 먹고 기운 내가 남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기운 내가 찾아다니고 뭐 그런 거지? 옷 사 입는 거 중생을 위해서 사 입나요? 돈 버는 거 중생을 위해서 쓰는 게 뭐 별로 있나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평생 살고 갔어도 빚만 지고 간 경우가 거의 남에게 나는 피해 안 끼쳤다 큰 피해들이 안 끼쳤을지 몰라도 남을 안 도운 것은 전부 다 피해 끼친 거예요. 남을 도우지 않은 것은 다 피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한번 해보자. 아파트 값이 막 올라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냥 막 몇 군데는 올라서 그냥 몇 억씩 그냥 올라가 버리고 이제 그렇게 올라서 난리 치는데 보니까 오른데 어느 누구도 오른 아파트 지역에 물론 내가 이제 신문에 그런 게 안 나서 그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남을 위해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갔다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없죠, 그죠? 남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우리가 어떻게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막 경쟁을 해서 값이 올라갔다. 그 수십만 채, 수백만 채 되는 아파트 가운데 그런 아파트 한 채도 없어. 그렇게 죽자 살자 경쟁을 붙어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 서럽게 더 만들어 놓고 이게 지금 우리 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 풍조라고 이게.
정말 이래서는 안 돼. 이건 그러면 살기가 좋은 세상인 것 같지만 절대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박해집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을 것 같지만 돈 많아서 그 정도 그렇게 돼서 그러면요. 그것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최종 결과는 아주 고통으로 다가와요. 그런 존경을 받고 나는 그렇지 못하다. 응? 낮은 일을 나라고 생각하고 나를 타인으로 생각한다. 이런 식의 분별 없는 마음으로 시기 경쟁 자만에 대하여 수습해야 한다. 그러니까 낮은 이 그러죠, 그죠? 낮은 이 그런 것보다 여기에 이제 항상 보살은 내가 최고로 낮고 내가 최고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모든 중생의 전부 다 발 아래이고 또 내가 항상 방편은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방편은 항상 내가 부족하다. 그래서 항상 내가 부족하고 나는 모든 중생보다 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게 보살이에요. 또 그 다음에 나를 타인으로 생각한다 그 얘기죠, 그죠? 나를 타인으로 생각. 그러니까 요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항상 나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생각하기죠, 그죠? 이 바꾸어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이 바꾸어 수행하는데 나를 항상 낮추고 나는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한 게 남을 항상 나처럼 생각. 그러니까 남을 나처럼 생각하니까 어때요? 남이 힘들어할 때 그 내가 힘든 거와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힘든 그 모습들을 갖다 내가 해소해 주려고. 그 마치 내가 힘들 때는 내가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남이 힘들 때 내가 그걸 나처럼 생각하고 내가 그걸 갖다 행복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 고통을 내가 들어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갖는 것이 보살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나와 남의 구분 없이, 분별 없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시기심이나 경쟁심이나 자만심을 갖다 다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시기심, 경쟁심, 자만심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전부 시기심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나는 지금 못 사는데 쟤는 잘 살아. 그죠? 나는 지금 계장인데 쟤는 국장이야? 시기질투심 나죠, 그죠? 나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 쟤는 지금 너무 승승장구하겠어? 질투심 나죠. 그런 질투심이 나는 것을 요걸 갖다 바꾸어서 저 사람이 승승장구 잘한다. 저 사람을 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승승장구 잘되는 게 참 기쁘겠죠, 그죠? 그렇게 자꾸 해줘야 된다. 시기질투심을 내면 어떤 상황이 자꾸 벌어지느냐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시기질투심을 낸 사람이면 내면 낼수록 자기는 이를테면 승진을 하고 싶어 승진 안 돼. 왜? 입과 행동으로부터 전부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말과 안 좋은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남이 다 싫어하게 돼. 여러분
이렇게 시기질투심을 내가지고 옆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동조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같이 안 돼. 그러면 그건 안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비난을 하고 시기질투심을 일으켜서 눈을 실룩거리고 그래도 실제로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그게 더 잘 되게 돼 있어. 왜 잘 되게 되냐? 시기질투심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더 잘 되게 돼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옥밤에 별이 잘 보이지? 그죠? 보름날 별은 잘 안 보여. 옆이 깜깜해지면 깜깜해질수록 별은 더 잘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시기질투심을 내고 칭찬을 해주라고. 왜? 진짜 그 사람이 승승장구한다 그러면 옆에 박수를 더 쳐주면 깜깜해지는 것보다 더 안 보여. 그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참,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거꾸로 해야 정말 시기심이 난다. 그럼 아예 칭찬을 잘 해주라. 칭찬해주고 그 잘하는 부분을 갖다 나도 벤치마킹해서 따라하려고. 그렇게 하면 같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같이 잘 되게 되겠는데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비난을 하면 저 사람은 더 잘 되고 지는 더 안 되고. 더 안 되고. 결국은 하늘 보고 침뱉기라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꼭 시기질투심의 번뇌가 일어날 때는 계속 상대를 갖다 물고 엎어지고 욕하고 빈정거리고 배기 싫어하고 어떻게든 어디 가서 헐뜯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계속 그런다. 한국 사회는 그런 게 너무 만연했어. 아주 너무 만연했어. 아무리 못하는 도둑놈도 잘하는 게 있어요. 그죠? 도둑질을 해다가 지 새끼들한테 벌을 먹이는 것은 잘해요. 그러니까 100% 이 세상에 그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100%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나와 남을 바꾸는 수행은 계속 상대를 갖다가 나와 동등하게 보고, 동등하다는 것은 내와 남이 있어서 동등한 것이 아니고 그거하고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서 하얀 연꽃에 노인들을 보살필 때도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도 얼마 안 가서 그렇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도 또 20, 30년 남았어. 많이 남은 것 같아도 여기 나이 좀 든 사람은 15년 밖에 안 남았을 때도 있고 한 10년 남았을 경우도 있고 그 별거 없어요. 그 사이에 힘 다 빠지고 어? 몇 년 남았어? 네? 순수교만 몇 년 남았어? 예? 올해 몇 살이요? 예? BMT면 뭐 가죽 허리띠보다 많나? 몇 살이요? 몇 살 BMT요? 예? 계란 두 판하고 나이 가르쳐주게 제가 여자 속성을 못 벗어나가지고 지금도 앞까지 가르쳐주면 어때? 네? 아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만 더 되면 벌써 이제
아이고, 이제 완전히 그냥, 상늙은이 취급받는다니까. 지금 40대, 50대 된 사람들도 한 10년, 15년 지나고 다 비슷해. 다 비슷하고, 별거 30대 된 사람들도 거의 바늘이 다 살았잖아. 그리고 그 시절은 다 갔고. 네? 흔일이지만, 꿈에 아련했던 시절은 다 갔죠? 꿈에 아련했던 시절은 다 갔어. 청소년 시기에 될 것 같고, 공부를 해서 어쩌고저쩌고 했었지만, 그 시기, 그런 것도 다 꿈이 깨졌고, 또 이제, 시집 가서 어쩌고저쩌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도 다 깨졌고, 백마탄 왕자 만나고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백마는 무슨, 염소도 못하고. 그러니까 30 대 떼고 40 이렇게 넘어간 사람도 꿈은 다 갔어요. 꿈은 이제는 마지막 어떻게 연착륙해가지고 좀 추하지 않게 살다가 그죠? 좀 말년 정리할까, 그리고 내생 좀 기약할까, 그런 것밖에 없다고. 지금 지금 여러분이 빠마 한 머리를 피가지고 삼땅같이 뒤에서 묶어 내렸다 그러더라도 다 웃는다고. 머릿결도 벌써 늙었다는 걸 알고, 하얘지는 것은 둘째 문제고, 머리끝이 다 펴지잖아. 갈라지잖아. 젊었을 때는 안 그래. 20살 이렇게 됐을 때 머리끝도 그냥 끝도 안 갈라지고, 그냥 머리 감아서 그냥 툴툴 틀고 나면 그냥 기름이 반지르르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별거 다, 린스 다 해도 안 되잖아요. 이제 그 시절 다 갔으니까, 이제는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봤으니까, 이제, 끝을 이제, 그런 것도 별로 쓸데없어. 그리고 이제 진짜 도 닦는 일 좀 하고 사셔. 괜히 좀, 쓸데없는 데 허우적거리지 말고. 그래서 시간을 하루에 말에 몇 시간씩 좀 공부하는 시간에 좀 집중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좀 고민하고 말이야. 좀 그렇게 좀 하라. 응? 내가 남을 위해서 이를테면 조그마한 장사를 하나 하더라도, 이 장사를, 내가 여기서 월급 정도로 내가 받아 먹겠지만, 그것도 살아오는 사람한테 내가 실컷 봉사하고 월급 받아 먹겠다.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뚝딱 쏘기가지고 얼마를 낭비하게 쑥싹 하고 그런 거지. 제발. 그래서, 나는 그런 아이디어가 많아. 그런 아이디어가 많아. 다니면 보면, 정주영 씨는 다니면서 보면 그냥 돈 벌 일이 줄줄이 보인다 하더니 나는 다니면서 보면 그런 일들이 줄줄이 많이 보여. 그래서, 이제, 나는 1,000원짜리 식당을 요즘에 구성하고 있다. 생각 자꾸 했어. 1,000원짜리 식당, 1,000원짜리. 왜 1,000원짜리 식당을 했느냐면, 우리 처음에 노인복지에 가는 문수복지관 이렇게 할 때, 무료급식을 생각했잖아요. 그죠? 무료급식을 이제 하다 보니까 노인들에만 그게 국한되어 있어. 그 지역의 그 노인들만.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 그래도 사연들은 조금씩 있지만도 돈이 있고 그래서 식당에서 사 잡수도 되는 분들이 또 와서 1,000원이니까 그냥 사서 먹고 그러거든? 근데 지금 이제 여기에 의정부 하는 사람들이 있어. 밥을 갖다가 집에서 해먹기도 안 되겠고, 또 이제 돈이 없어서 두 끼, 세 끼 사먹는 것도 안 되게 돼 있고, 노숙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밥을 무료로 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중간한 사람들이 있어요. 노숙 상태나 이제 반 노숙 상태 비슷한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래서 한 1,000원짜리 밥 영양 상태만 조금 좋게 해가지고 1,000원짜리 밥, 내가 텔레비 나올 때마다 그런 거 나오고 내가 아주 요즘에 뭐지?
DJ인가 뭐 DJ 작품 그거 나올 때 그런 게 잘 나와서 내가 그런 거 잘 보면 그게 저번에 짜장면 그런 데가 나왔더라고. 짜장면에 1,000원짜리 짜장면 그래가지고 짜장면 이제 반죽 해가지고 그 기계에다 이제 국수 썰어서 뽑아서 이제 짜장 비벼서 이렇게 해주는데 1,000원이니까 내 식구 가서 먹어도 그냥 4,000원밖에 안 되잖아. 짜장면 한 그릇 값밖에 안 돼. 그런데 짜장면 뭐 부피나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절대 그게 뭐 잘못된 짜장도 아니고 양도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하루에 막 3,000그릇, 2,000그릇 팔리는데 그 이제 한 달 하면 결국 인건비하고 수도세 이런 것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인건비 이제 벌어 먹는 거거든. 그렇게 이제 하는 데인데 그래서 1,000원이나 이렇게 이제 그걸 하면 이쪽 지역에 정말 배고프고 또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게 굶지 않게끔 만들어 줄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래저래 하면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갖다 한 6, 7년 전부터 다 갖고 있었는데 또 한 군데 해보라 그러니까 뭐 생각이 피트가 딴 데가 있으니까 또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어디는 얘기하니까 그거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좋습니다가 뭔 필요해서 행동 안 하네. 누구 노래 부르는데 지하자 좋다는 건가? 그런 아이디어 참 좋습니다. 그 쓸데없어요. 여러분이 이게 대승 불교 이게 얘기를 들으면서 참 좋구나 그러면서도 마음은 땡땡 얼어붙어가지고 습관이 하나도 안 바뀌는 건 쓸데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항상 살펴보고, 그래서 어떻게 그걸 할 것인가, 우리가 내가 혼자 힘이 약하면 또 여러 사람 같이 뜻이 맞는 사람끼리 도와가지고 또 하나 이렇게 해내고, 또 처음 하다 보면, 그게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또 하다 보면 뭐 어쩐다 불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안 하는 쪽으로 나가지 말고, 뭐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자꾸 쭉자자자 한다는 생각을 갖고서 이렇게 해서 이익을 갖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어려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소가 어디 좀 하나 마련되면 그 시작을 하면 그 1,000원 그러고 하다 또 돈 없는 사람은 이제 또 안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와서 편안하게 서민들도 아주 밑바닥 서민들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와서 밥 한 끼라도 먹고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 하나 하고 그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는 지금 여수시내 한 10가지 아이디어 정도를 지금도 꼭 다들 해야 되는 건데 갖고 있어요. 있는데 그게 되나요? 이제 자꾸 이제 시간 가면서 또 이제 하나 또 만들어내고 이제 계속 그래야죠. 이제 141 개송부터요. 146 개송까지는 요건 시기심을 갖다 줄이는 방법이에요. 시기심 없애는 방법. 지금 이제 이 시기심을 그 시기심이 일어나면 그거 안 좋거든요. 아주 시기심이 그게 분노가 되고요. 그게 싸움이 일어나고 나는 인터넷에 나가면 어쩔지 모르지만요.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은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가 노벨 평화상을 로비해서 받았지 노벨 평화상을 로비해서 받을 정도로 노벨상이 그렇게 허약한가? 그 로비해서 줄 정도로 그렇게 허약한, 그럼 달라이라마께서는 노벨 평화상 그러는데 그 달라이라마 그 티베트 스님들은 로비할 줄도 아무것도 몰라. 그거 로비해서 받은 거야. 그렇게 설사 로비를 조금 했다 손 치더라도 참 큰 상 아니에요, 그죠? 이거
참 위대하고 잘했다고. 그래야 지가 낯이 났던데. 이미 해가지고. 그렇게 삐딱하더니 그게 속이 그렇게 꼬여있으니 돼, 그게. 이거 얼마나 한민족으로서는 처음이잖아요, 그죠? 우리 민족에서는 그 노벨상을 아주 뭐 과학상 이런 것도 못 받았는데, 그 양반, 그래도 상 중에서는 노벨상 가운데 제일 큰 상이 평화상이거든요. 인간과 인간의 평화와 평등, 또는 자비, 사랑, 이런 것을 실천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굉장히 큰 상이거든요. 아주, 참 잘했다. 얼마나 그 참 자랑스럽고 그러냐, 그래. 그래야지. 막 속이 뒤틀려가지고 로비해서 했느니, 뭐, 지가 잘나서 했냐, 뭐, 강주의 피바다 위에서 지가 받은 것이지, 뭐, 이런 소리 해서고. 그런데 그 양반만큼 또 생사를 걸어놓고 또, 그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뭐, 다른 사람도 다,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제일 앞장서서 제일 많이, 다치기도 하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이만큼 이끌어줘, 이만큼 지금 살기 편하게 해준 것은 그 사람 힘이 큽니다. 그러면, 그거 칭찬해야지. 속이 꼬이면 안 돼. 창자는 꼬여있지만도 속은 꼬이면 안 돼. 창자는 이렇게 삐뚤 되어 있지만도, 그걸 왜냐면 이 배가 작으니까 쭉 펴놓으면 키가 한 10m 넘어야 되니까, 그거 참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꼬불꼬불 주워서 이제 몰아서 넣어놨지만도. 그렇다고 해서 창자 꼬였다고 해서 우리 마음까지 삐뚤삐뚤 꼬여서 놓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시기심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네. 시기질 드시면 일으키면 그같이 머리에 뚜껑 열리는 게 없다고. 그래서 전에 누구는 그러더라고. 참 나는 훌륭한 분을 한 번 봤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든. 근데 좀 처음에는 속 상해하더라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데 딱 뭐라고 정리하겠다 그러더라고. 그거 가서 행복하게 잘 사시라고.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뭐 난리가 나고 그럴 텐데 딱 애 둘 때리고 탕 나와서 딱 정리돼서 그냥 사는데 별로 물론 속은 좀 상하긴 하겠죠. 근데 그런 것도 별로 시기를 크게 그렇게 막 난장판 칠 정도로 안 하더라고. 저 사람은 수행공덕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 때려치우고 나오라는 소리 안 나오죠. 그런 사람이 있더라 그런 얘기지. 네? 그는 존경받고 나는 그렇지 못하다. 그는 존경받고 나는 그렇지 못하다. 그처럼 나는 재산도 없다. 그처럼 나는 재산도 없다. 그는 칭찬받고 나는 경멸을 당한다. 그는 칭찬받고 나는 경멸을 당한다. 그는 행복하고 나는 고생한다. 그는 행복하고 나는 고생한다. 요렇게럼 생각하면 속이 뒤틀린다는 말이야. 그는 왜 존경을 받는데? 나는 왜 존경을 못 받나? 그는 노벨상을 받는데 나는 왜 못 받나? 나도 당당히 받을 자격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보다도 내가 더 위대하고 이렇게 되면 속이 막 꼬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안 돼. 거기에 분명히 보면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조건이 나보다 나은 조건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런 부분이 참 위대하구나. 저런 부분이 나보다 훨씬 낫구나. 다 그렇거든. 나는 여러분에게 존경심이 하나 있는 게 있어. 여러분 집을 가보면 어떤 데 식당을 가잖아요. 가면 애들 데리고 온 엄마는 정말 존경스러워. 혼자로 쫓아다니면서 다 엎고 뭐 뒤집어 엎고 상위에 올라서 미끄럼을 타고 손님 입금하고 그러는데 전에 집에서는 어지간한 넣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마 집에 붙어 있는 게, 제자리 붙어 있는 게, 뭐, 기둥도 제자리 안 붙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남자 새끼, 새 키우고 나면, 사내 녀석 새 키우고 나면, 기둥 뿌리가 어디 다 가버리고 없다는 거야. 그리고, 신도님 집을 어떤 데는 방문을, 어떤 데 가고, 애가 그냥,
난리를 치고 나면 난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맨날 저렇게 정신이 없이 어떻게 살까? 참 인내심 강하다. 아, 참 대단하다. 밥을 먹다가 애들은 밥을 먹으면 노인하고 애는요 똑같아가지고 노인은 손을 들들 떨려서 밥이 제자리에 안 들어가고 이빨이 빠져서 씹다 튀어나오고 애들도 마찬가지야. 그런 거 밥상 앞이 엉망이 다 되고 그런 뭐 밥을 제자리에서 먹지도 않고 말썽 다 부리고 맨날 삐끗하면 깨져가지고 깨지고 쥐가 깨져서 그냥 쥐가 어떻게 할 일이지. 애들은 깨지면 꼭 엄마한테 와서 난리잖아요. 그래 난리고 뭐 공부 안 해서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말썽지어서 난리고 그런데도 지 새끼라고 끝까지 참는 거 보면 참 무시하다. 또 어떤 데는 저렇게 영감님이 저렇게 엉망진창이고 저 영감하고 어떻게 살까 그 생각이 좀 염려스러울 때가 있거든. 그래도 직장이라고 살더라고. 유유산종이지 어쩐지 하여튼 그 참고 살대. 참고 사는 거 보면 그래 참 대단하다. 나 같으면 말이야. 나 같으면 내 주변에 뭐 도반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샹 니는 니고 나는 나다고 갚버리겠는데 그거 그래도 한 집에서 한솥 밥에 먹으면서 한 방에서 그렇게 살더라고. 참 기이하고 특이하고 참 희한하고 희우하고 그러더라고. 예? 떠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굉장하다고. 떠나버리는 사람은 굉장한 것 같아도 별로 안 굉장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 사람하고 힘들게 같이 사는 거 보면 그래도 참 굉장하다. 우리는 그거 못해. 그렇게 하면 그냥 에이투칸도라고 난 좀 떨어져 살자 번거롭다 이렇게 해버리지.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거 보면 참 인내하고 살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건 존경스럽더라. 근데 또 하나 존경스러운 건 빠마하고 요 캡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 그게 빠마약을 내가 알거든. 화학 성분을 알거든. 손과 알칼리 성분이 돼가지고 그거 여기 염색 그거 빠마 해가지고 이렇게 둘러내고 몇 시간을 그렇게 했고 이야 대단하다. 우리는 모자를 또 하나 씌워놔고 모자만 하나 씌워놔고 깝깝해가지고 아이고 그냥 벗어버리고 싶은데 그거 이제 머리카락 붙이고 다니는 것도 참 그 대단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 좀 머리 꼬불꼬불하게 하기 위해서 그따 빠마 약 해가 발라가지고 말아가지고 그따 캡 씌워가지고 집에 가서 밥 해주고 다시 와서 대단해. 그 인내심이 굉장히 대단해.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아마도 승부를 했을 거예요. 매일 아침에 앉아서 이 마우스 페인팅을 하는 것이 굉장해. 굉장해. 그거요. 아침에 여러분이 이제 어디 좀 예식장이나 가려고 하면 미장원도 갔다 와야 되고 또 이제 그 와서 마우스 페인팅도 그래도 그 이 머리 흔 것에 맞춰서 좀 이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고 그러면 제대로 이쁘게 좀 하려고 그러면 왜 한 사람 어디 갔어? 예? 못 나왔어? 어디 아픈가? 예?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 몇십 분씩 매일 몇십 분씩 그렇게 그런데 가봐보니까 등산 가는데도 보니까 화장했다. 땀 흘러서 어떡하냐. 근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더운 날 화장을 해가지고 땀이 나면 어떡하지 그거? 근데 그 더운데 여기다 한꺼풀 더 붙여놓으면 더 덥잖아요, 그죠? 근데 땀은 더 날 거란 말이야.
그걸 또 어떻게 견디고 있다. 우리 같으면 그냥 찬물에 가서 부부 그냥 다 푹푹 해버리고 씻어버리고 그러겠던데 그거 참 잘 견디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런 것은 우리보다 훨씬 나아. 훨씬 낫고 그 참 빨래하는 것도 보면 옷이 요즘에 좀 많아요, 그죠? 빨래하는 것도 보면 그냥 어떻게 요즘 세탁기에 나와서 팽팽 돌려버리긴 한데 빨래하는 것도 애들 그냥 옷 다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고 그냥 그렇게 하고 빨래하는 것도 뭐 보통 일이 아니고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참 그런 것은 우리보다 훨씬 낫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는 존경받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그는 재산을 몽땅 모았는데 나는 재산이 없다. 그는 칭찬받는데 나는 사실 경멸을 당한다. 그는 참 보니까 해피하게 사는데 나는 그냥 해피하지 않다. 그러면 질투심이 나잖아요, 그죠? 질투심이 자꾸 이제 시기심이 나. 눈꼴 쉬어. 근데 또 보면 동창회를 가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만 죽도록 영감님 다른 그 동창들은 말이야 남편이 가끔 요리도 하고 말이지 또 설거지도 잘해주는데 우리 영감쟁이는 참남장작 같아가지고 하나도 안 한다. 그럼 나는 일이 왜 이리 많나? 맨날 손끝에 그냥 김치 냄새, 마늘 냄새 그냥 젓갈 냄새 그냥 풍풍 나고 친구들 왔는데 보니까 매니큐어 칠한 게 손톱이 끼를 쭉 해가지고 부서지지도 않았더라. 속이 상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는 일이 많고 그는 편의시고 있고 그는 세상에 이름이 크게 났고 나는 미쳐나요 이름도 나지도 않았다. 그는 장윤정이고 나는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시기질투가 이제 참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실은 이제 반대로 해야 돼요. 응?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이거 봐. 그는 존경받고 나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응? 이걸 반대로 생각해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중받는 사람이고, 그는 존중받고 있지 못하구나. 내가 뭘 그 사람에게 해줘야지, 그 중생에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재산이 없어. 그러니까 도를 줘요. 재산 없는 것은요, 정주영한테 비하면 여러분 재산 없죠, 그죠? 그런데 노숙자에 비하면 많아요. 그 어디다 기준을 두겠어요, 여러분? 정주영 씨한테 기준을 두고, 나는 재산이 맨날 없으니까 베풀 수도 없고, 나는 가난해. 그러면 그건 가난뱅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지금 달라이라마께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노벨 평화상 10만 불인가? 상금 받았는데 아프리카 비아들한테 다 줘버렸어. 다 주셨어. 그럼 당신네 나라에도 망명정부니까 그렇게 힘든데 그 돈을 갖다 그따 다 주신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요 얘기라. 우리는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이제는. 그건 지금 굶어 죽지 않는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티베트 난민들은 지금 GNP라고 말할 것도 없고 100불도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 그거 좀 도와주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굶어 죽는 사람 깍 찼어요. 그렇게 이따다는 소리 하잖아. 어이구 못났어. 짜장에 뺀댕이야. 소발딱지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굶어 죽지 않잖아. 이게 굶어 죽진 않은데 뭐냐면 안 나누어서 그렇죠, 그죠? 나누는 게 지금 문제가 생겼어. 부동산 값이, 아파트 값이 왜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올라가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돈이 한 1000조가
갈 데가 없어 굴러다니는데 지금. 바깥에서 나 좀 주워 보려고. 천조가 우리나라 약 한 5만 명 정도의 사람이 천조 정도의 돈을 굴리면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굴러다니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서 부동산을 살라고 그래 봤다가 그 목 좋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그냥 10채고 20채고 때려 사고. 그거는 뭐 경제 원칙이고 나발 원칙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경제 원칙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봐야 쓸데없어요. 나는 재산이 별로 없다 생각하지 말고 도울 수 있는 것은 이게 내가 지금 없다고 하면 비교해서 상대적이란 말이겠죠? 상대적이야.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으로 산다고. 이 세상에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게요? 이게 넌센스 아니에요. 진옥선이라고. 왜? 이 세상에서 내 자가용 제일 많은 사람도 나라는 거야. 왜? 자가용을 하나 사놓으면 자가용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가용이 없으면요, 다 내 자가용. 돈도, 은행에 넣어놓은 돈, 내 돈 그러면 그것밖에 없지만은도, 진옥선이면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다 내 돈이야. 왜 다 내 돈이냐고. 그래도 여기 지금 그 그런 사람, 차비 없다고 10만원만 주라고 줄 거지? 봐. 내가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서 아이 어디 가서 차비가 없다고 10,000원만 구워줘? 그러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다 내 돈이지. 그거 들어있지만 내 돈이라고. 내 돈 잘 보관하시오. 잘 보관해. 그래서 제일 부자야. 나만큼 부자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거든 나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을 보면 나는 즐거워. 야, 굉장히 많구나. 그래. 참 돈 열심히 벌어서 많구나. 그 돈 많은 거 열심히 다른 데 좋은 데 쓰시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욕심만 안 부리면, 욕망만 이렇게 부추기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사는 이 방식이 굉장히 고비용 구조예요. 여러분, 고비용 구조에서 좀 벗어나시오. 고비용 구조에서 좀 벗어나라고. 그래서 좀 집도 그냥, 좀 이제, 우리 생각에 그래. 태양열로 좀 바꾸고, 그 기름값도 좀 줄이고, 전기요금도 솔라이트 배터리 좀 바꾸고 나가고, 줄이 나가고. 그래도 옷도 이제 사입지 마. 여러분 지금 집에 있는 옷만 해도 평생 입어도 안 돼. 그거 죽고 난 뒤는 남들이 요즘 입지도 않다고 다 태워버리더라고. 그 아까운 걸. 있는 옷만 꼬매 입으시오. 떨어지지도 않아. 있는 옷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그 옷 사입을 돈 있거들라 어려운 사람 도와. 공부 못하는 애들 도우고, 돈 없어 공부 못하는 애들 도우고, 참 힘든 애들 도와. 그 옷도 사입지 마시오. 미장원에도 가지 마시오. 이거 누구 미장원으로 다닌다. 그 미장하면 가고. 화장품도 될 수 있으면 사지 마시오. 예? 가고 오고 해야 버는 거 산다고. 예? 가고 오고 해야. 이제 그런데 정상적이 되지야 헛바람들이야. 지금 자본주의 경제론에서 전부 헛바람들이야, 헛바람들. 그래서 망하면 완전 쓰레기통이 되버린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꼭 필요한 거. 정말 필요한 거. 한두 가지만. 그 화장대 위에, 경대 위에, 여러분 나는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보지 말고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 얼굴을 보면서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쁘게 꾸밀라 그러지 말고 마음을 이쁘게 가꾸려고 노력하고, 그게 거울이었어요. 마음의 거울이야.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는 칭찬받고 나는 격려를 당한다. 그는 행복하고 나는 고생한다. 나는 일이 많고 그는 편히 쉬고 있다. 그는 이 세상에 이름이 크게 났고 나는 미쳐나. 이러면 이제 삐딱하니까 그 반대로 전부 다. 자, 그는 칭찬받고 나는 격려를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고 있고 모든 중생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여러 중생들을 칭찬하고 괴로움으로부터 건져내겠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그는 행복하고 나는 고생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고생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나는 일이 많고 그는 편히 쉬고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중생을 위해서 일이 많은 것은 얼마나 참 좋은 일일까.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가 이 세상에 중생이 이름이 크게 나고 내 이름은 하나도 안 나도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죠. 왜? 그가 잘 사니까.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행복해지기, 그 행복이 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공덕이 없는데 어찌할까? 나는 모든 공덕을 갖춘 자, 어떤 것에 비해 그가 열등하기도 하고, 어떤 것에 비해 내가 뛰어나기도 하다.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일체 중생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내가 지연받 공덕이 너무 없구나. 저들에게 베풀어줘야 될 것이 너무 없구나.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복도 작구나. 그래서 내가 점점 공덕을 더 크게 지으리라. 그래서 그 공덕을 점점 갖추어가는 자가 되리라, 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것에는 그가 훨씬 나보다 낫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는 내가 그보다 낫기도 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내가 나은 부분은 그를 도우는 데 쓰고, 그가 나은 부분은, 중생이 나은 부분은 내가 그걸 갖다 배우는 데 써라.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배우는 데 써라.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고, 그 뒤에 146까지 다 해야 되니까.